안녕하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개요. 이재용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삼성그룹의 제3대 총수이자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경영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영행보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투약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력 1991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경영기획팀 상무부, 경영기획팀 상무, 전무,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4년 2월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2017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소탈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전장 부품, 로봇 등 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최근 행보 지난달 31일 삼성호암상 시상식이 끝난 직후 출국한 이재용 회장은 버라이즌을 비롯해 삼성의 미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의 제3대 총수로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와 신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정보 이재용 회장의 교육 배경 이재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경영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스타일 합리성과 실용성 중시 이재용 회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탈한 성격 이재용 회장은 소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업 개발에 관심 이재용 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전장 부품, 로봇 등 신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스타일 책임 경영 추구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맡아 책임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직원 복지에 관심 최근 이재용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선물하는 등 직원 복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재용 회장의 교육 배경 이재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경영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용 회장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탈한 성격의 경영자로 신사업 개발과 직원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탄탄한 교육 배경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성격 소탈한 성격 이재용 회장은 국내 최고 부자치고는 꽤나 소탈하고 수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차분한 성격 이재용 회장의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은 카메라를 통해서도 자주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이재용 회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재용 회장의 직원 관계 이재용 회장은 직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선물하는 등 직원 복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이 직원들과의 관계에도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용 회장은 소탈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8년 6월 23일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홍진기의 외손자 이건희와 홍나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87학번을 졸업했다. 이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출신 대학인 와세다 대학의 속해의 라이벌인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 MBA를 취득했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게이오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진학 당시 일화로 조부 이병철이 경영학은 나중에도 금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문학을 전공하라라고 권유해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고 한다. 사족으로 흔히 인문학이나 역사를 배우라는 말을 그냥 취미 생활한다는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해 알 수 있다기보단 인류가 현재까지 구축해온 여러 사회의 변화상과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기에 그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본인 나름대로의 관점과 통찰력이 좀 더 빨리 확립되고 심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한다. 이병철이 이런 걸 노리고 손자의 인문학 공부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부를 다니면서 중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 이후 이재용의 대학 생활은 이건희, 홍나희 부부의 자녀 교육 방식이 그러했는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벌집 도련님하곤 상당히 거리를 두고 학교에서는 또래 동급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학적부처럼 아버지 직업란을 적는 곳이 있으면 회사원으로 기입했다고 한다. 물론 금방 주변인들에게 그의 집안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알려진 덕에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이 있다. 또 1980년대 당시 서울대 인문계열학과 대다수의 분위기가 그랬지만 동양사학과는 특히 운동권으로 유명한 학과였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공부하려 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학과 자체가 급진적인 운동권적 성향이 강했다. 대학에 입학한 1987년 6월 항쟁 당시 같은 과 1년 선배 최영인과 연인인 척 손을 잡고 시위에 참가해 최루탄 맛을 경험했고 전방 입소 거부 투쟁에 동참하기도 했다.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당시 대학생이라면 크게 낯설진 않은 풍경이기도 하지만 재벌가 3세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과 MT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당시 동기들과 각종 논쟁과 토론도 즐겼다고 한다. 당시 동기생들에게 이재용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모범생 이미지였다고. 그 사람, 이재용,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기는 길. 그 외 그 역시 평범한 당시 20대 청년답게 흠모하던 여학생과 몇 개월 연애도 해보고 청년 시절 승마 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 상무에 입대할지 아님 학사 장교로 입대할지 등 경영 문제 고민도 했다고 한다. 허나 결국은 1991년 11월 허리 디스크로 면제됐다. 1991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삼성전자 내에서 경영기획팀 상무보, 경영기획팀 상무, 전무,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승진했다. 1998년 조미료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의 장녀이자 9살 연하의 임세령과 결혼했지만 2009년 1,00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 이혼했다. 현재 임세령은 대상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막내 여동생 이윤영이 유학 중 자살하는 가정사도 겪게 된다. 2014년 부친 이건희가 병으로 입원한 이후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가 되었다.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2016년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 이후 책임을 지고 등기이사의 자리에 올라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2018년 5월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총수를 종전대로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하는 삼성의 동일인 총수를 이건희 삼성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꿨다.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등 여론이 좋진 않아 삼성전자 부회장에 머물렀다. 세간의 예상대로 2022년 10월 27일 삼성전자 이사회를 통해 회장 승진안이 의결되었고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인 11월 1일에 취임식을 진행하여 회장직위로 재임하였다. 이는 이건희가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한 지 35년,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이재용은 별다른 취임식이나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2년 광복절 사면으로 등기이사 등재도 가능해졌지만 등기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재판이 남아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는 사법 리스크와 경영 실책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건희가 일궈놓은 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되려 영향력을 까먹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3. 사법 리스크야 본인이 감내할 일이지만 경영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사업인 메모리 사업부의 현금 흐름 상당수를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결정을 했는데 선도업체와의 격차는 역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칩스법의 수혜를 받으며 미국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복비로 인해 점유율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4. 또한 삼성전자가 HBM 연구개발팀을 해체한 시기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HBM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칩 시대에서 삼성전자를 한 수 앞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본 사업인 디램 시장을 비교적 소홀히 둔 탓에 2023년 3분기 기준 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는 역대 최저치로 좁혀졌다. 이외에도 고질적인 LSI의 부진과 5G 통신 장비 실패 등이 실책으로 지적되는 편이다.